어떤 여자들은 평생을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복순, 67살.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쁘게 불러본 게 언제였는지 그녀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서울 마포구의 낡은 아파트 부엌. 복순의 하루는 언제나 남편의 밥상에서 시작됐죠. 오늘도 된장찌개야?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 냉장고에 두부가 남아서요. 그래도 좀 바꿔가면서 해. 매일 같으면 입맛이 없잖아. 복순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그랬던 것처럼요. 불만도, 화도 이미 오래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건 그냥 습관이었죠. 밥 짓는 습관, 참는 습관, 보이지 않는 습관. 오늘 박 부장이 골프 친다고 하던데 나도 채 좀 챙겨놔? 어디 뒀는지 아시잖아요. 현관 창고에. 당신이 챙겨줘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 것도 못 찾겠어? 챙겨 놓을게요. 밥 한술 뜨면서 복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새벽별 하나가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 별은 저렇게 혼자서도 빛나는데 복수는 그 생각을 하다가 얼른 지워버렸습니다. 사치스러운 생각이라고 스스로에게 혼을 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버지 생신이잖아. 장어 예약은 했어. 아버지 장어 좋아하시잖아. 알았어. 해놓을게. 그리고 엄마, 선물도 좀 괜찮은 거로 해. 지난번에 아버지가 너무 소박하다고 하셨잖아. 나는 내 생일에 뭘 먹고 싶다고 말해본 적이 있었나? 복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복순의 생일은 언제나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남편이 나갔다 와 하며 용돈 몇만 원을 건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살의 사진 속 자기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눈빛이 아직 내 안에 있을까? 아직 살아있을까? 금이 가는 건 한순간이 아닙니다. 오래오래 눌려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거죠. 복순의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에서. 나 달걀 요즘 콜레스테롤 때문에 못 먹는다고 했잖아. 귀에다 대고 얘기해야 알아들어? 제가 먹을 거예요. 당신이 언제부터 아침에 달걀 먹었어? 오늘부터요. 만술은 이상한 눈으로 복순을 한번 보더니 그냥 밥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주소가 없는 삶이에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가족의 집인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의 집인가요? 나는 어디에 살고 있지? 그 질문이 복순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순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대에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엔 복순이 하고 싶었던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제주도 가보기, 그림 배우기, 내 이름으로 통장 만들기, 맛있는 거 먹으면서 혼자 여행하기. 복순은 손가락으로 그 글자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단 하나도 이루지 못한 꿈들이었습니다. 여보,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응. 말해. 눈 좀 보면서 들어줄 수 있어요? 뭔데? 뭔데? 나 살고 싶어요. 나로서. 무슨 소리야?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것보다 더 오래됐어요. 만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부족한 게 뭐냐고. 밥 먹여주고 집 있고 자식 잘 컸는데 뭐가 불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언어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40년간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았던 여자에게 말은 이미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결심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바닥에 쌓여온 것들이 어느 순간 찰랑찰랑 넘쳐오르는 거죠. 복순의 결심은 목요일 새벽 3시에 왔습니다. 뭘 넣어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남의 것만 챙겨왔으니까요. 남편 출장 가방, 아이들 수학여행 가방, 시어머니 요양원 짐 가방. 그런데 내 가방엔 뭘 넣어야 하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이거 언제 샀더라? 딸 결혼식 때였나? 한 번도 제대로 바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복수는 그 립스틱을 가방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마치 아주 소중한 것처럼. 그건 어쩌면 복순이 기억하는 가장 나다운 물건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산 게 아닌 그냥 예뻐서 샀던 것.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여보, 나 갑니다. 어디 먼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로 가는 거예요. 밥은 냉장고에 있고 반찬은 사흘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나도 이제 나 걱정 좀 할 테니까. 잘 있어요. 그 문소리가 복순의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소리였습니다. 쾅 하고 닫힌 게 아니었습니다. 사뿐히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게 더 단단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복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복순은 웃었습니다.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골목 안쪽, 햇살 고시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오래된 건물. 월세 35만 원. 방 하나에 창문 하나. 화장실은 공용이고 이불은 얇았습니다. 복순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빌린 공간이었습니다. 작다. 근데 내 거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67에. 새로 오셨어요? 저 102호예요. 여기 오면 제일 처음에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화장실 공용이라 챙겨야 해요. 아, 감사해요. 저는 오복순이에요. 정은하요. 반가워요. 언제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요. 첫날이에요? 네. 그럼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여기 앞 순댓국집이 끝내줘요. 복수는 그 말에 또 울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밥을 사준다는 말이 자신이 해주는 게 아니라 받는다는 게 이렇게 낯선 일이 됐구나 싶어서요. 저도 2년 전에 왔어요. 37년 결혼 생활 끝에. 37년이요? 네. 근데요, 복순 씨. 나는 그 37년 중에 진짜 내 인생 산 건 딱 3년밖에 안 됐어요. 여기 온 뒤 3년. 후회는 안 하세요? 하죠. 근데 있잖아요. 복순 씨. 후회랑 잘못된 선택은 달라요. 후회해도 잘한 거예요. 늦었어도. 그 말이 국밥보다 더 뜨겁게 복순의 가슴을 데웠습니다. 두 여자는 소주 한 잔씩을 곁들이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복순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이렇게 편하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었는데도요. 고요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폭풍이 왔습니다. 두 개의 폭풍이 동시에. 엄마, 지금 어디야? 아버지가 밥을 굶고 있대. 반찬 다 떨어졌다고. 냉장고에 사흘치 넣어놨는데.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놔두고 나가서. 아버지 혼자 두고 어떻게 그래요? 미래야. 왜요? 아버지 혼자 둔 게 아니야. 아버지는 70살 다 된 어른이야. 본인 밥은 본인이 챙길 수 있어.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 이 나이에 가출이 말이 돼? 가출이 아니야. 나 찾으러 간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수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무릎이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폭풍은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고시원이야? 엄마가 여기서 어떻게 지낸다고? 당장 집에 가자. 싫어. 뭐? 싫다고? 동현아. 엄마 오늘 처음으로 싫다는 말 했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해 하시는지 알아? 동네 창피하게 이러면 안 되지. 창피한 게 뭔지 알아. 70 다 된 여자가 자기 이름도 못 부르고 사는 게 창피한 거야.
엄마가 고시원에 있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밥 먹고 가라. 1층에 꽃집 옆에 순댓국집 있어. 맛있더라. 아들은 결국 그냥 돌아갔습니다. 복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삶을 찾는 일이라도 자식의 뒷모습이 저렇게 서운하게 떠나면 엄마는 아프거든요. 그래도 복수는 고시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걷다가 꽃집이 보였어요. 순간 발길이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구나. 며칠 됐죠? 사흘 됐어요. 힘들죠? 처음엔 다 힘들어요. 이거 드릴게요. 화분 하나 있으면 방이 좀 달라 보여요. 갑자기요? 여기 사는 분들한테 다 드려요. 뭐가 힘든 사정인지는 몰라도 초록색 보면 좀 낫거든요. 복수는 그 작은 화분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화분이었는데 이상하게 묵직했습니다. 배기로 창가에 화분을 올려놓으니 정말로 방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복순이 달라 보였습니다. 고시원에서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복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기만의 하루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침밥을 짓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 하루. 그건 낯설고도 두려웠지만 동시에 놀라울 만큼 가볍고 신선했습니다. 삼각김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은 몰랐어요. 아니, 삼각김밥 맛이 아니라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먹는 맛이었죠. 접수하시려고요? 저 같은 나이도 돼요? 저희 반에 75 어르신도 계세요. 그럼 저는 새내기네요. 복순이 처음 붓을 잡은 날 손이 어색해서 그림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웃었습니다. 잘 못 그려서 웃은 게 아니라 처음 해보는 것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거든요. 어머, 처음 치고 색감이 좋으세요. 느낌이 살아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칠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보이는 대로 솔직하게. 그 말이 복순에게는 그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삶 이야기였습니다. 복수는 그날 집에 돌아와 수채화 물감을 창가에 나란히 정리해두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내 것. 온전히 내 것. 요즘 어때요? 복순 씨, 적응돼요? 이상하게도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은하 씨는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몰랐던 거요. 40년 동안 내가 없었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나는 커피 믹스보다 아메리카노가 좋더라고요. 40년 만에 알았어요. 저도요. 저도 그거 이제 알았어요. 두 여자의 웃음이 옥상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별이 하나씩 뜨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거구나. 이게 내 삶이구나. 무겁지 않은데 가볍지도 않은 딱 내 크기만 한 살. 세상이 조용히 바뀌어가는 동안 복순을 둘러싼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딸 미래가 먼저였습니다. 엄마, 살 빠진 것 같아. 밥을 적게 먹어서 그런가. 내 먹을 만큼만 하니까. 엄마, 나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 그래.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때린 것도 아니고 바람핀 것도 아니고. 미래야, 사람이 꼭 때려야 상처가 생기는 건 아니야. 40년 동안 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 투명 인간처럼. 그게 상처야.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랬는지.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무 잘 숨겼거든. 엄마 앞에서 미래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복순도 울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만난 거였습니다. 40년 만에 엄마와 딸이 진짜로.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식물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숨 쉴 공간이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실례지만 여기 오신 지 한 달 됐죠?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 오셨을 때 눈빛이랑 지금 눈빛이 달라서요. 처음엔 멀었는데 지금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말씀을 잘하시네요. 꽃집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꽃한테 맨날 말 걸거든요.
복수는 그날 꽃집에서 나오면서 가슴속에 뭔가 따뜻한 게 생겼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오래오래 차가웠던 곳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밥은 먹고 있냐? 춥지는 않냐? 먹고 있어요. 안 춥고요. 당신도 밥 잘 챙겨요. 만술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왔는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건 미안함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70년을 살아서야 비로소 느끼는 부끄러움. 고시원에 온 지 2달째 되던 날 아침, 복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이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0살 사진 속 그 눈빛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립스틱을 다시 꺼낸 건 여기 온 지 딱 2달째 됐을 때였습니다. 아직 제대로 바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 문득 알았습니다. 자격 같은 건 없어도 된다고. 그냥 바르고 싶으면 바르면 된다고. 엄마, 나 그때 엄마한테 창피하다고 했잖아. 기억해. 이해하네. 내가 틀렸어. 엄마가 고시원 있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었는데 나만 편하게 살았던 게 창피한 거였는데. 알아줘서 고마워. 그것만으로 됐어. 엄마, 집에 안 와도 돼. 엄마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밥은 잘 먹어야 해. 알았지? 복수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진짜로. 억지로 붙어있는 가까움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가까움으로. 창수 씨, 저 제주도 가려고요. 아, 그래요? 혼자요? 네. 처음으로 혼자요. 가방 싸봤는데 이제는 뭘 넣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뭘 넣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요. 처음으로요. 복순 씨, 네. 돌아오면 저한테도 얘기해줘요. 제주도 어떠더라고? 그럴게요. 가방을 다시 쌌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온전히 내 것들만 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 수채화 스케치북, 빨간 립스틱, 그리고 20살의 사진.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가방보다 가벼웠습니다. 내 것이라서요. 진짜 내 것이라서. 오복순, 잘 왔어. 늦지 않았어. 어떤 여자들은 예순이 넘어서야 자기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그게 늦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언제나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오복수는 그날 처음으로 하늘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을 찾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